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 에셋의 2022년 1월 31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매번 저희들이 웨비나나 경제 동향 시간을 가질 때마다 디스클로저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경제 동향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 일반적인 경제 동향, 시장 동향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연준하고 뱅크 오브 캐나다 이제 중앙은행 미팅을 잠깐 리캡을 하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유크레인 상황 잠깐 터치를 하고요. 어닝 시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어닝 시즌 얘기하고 이번 주에 있는 주요 데이터 순서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경제동향에서 뱅크 오브 캐나다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 미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이 주된 시장의 그 변동성의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은 사실 상당히 변동성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 미팅에서 이제 다들 확인을 했지만 이제 뭐 연준도 마찬가지고 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뱅크 오브 캐나다도 아마도 같이 3월에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increase demand, 그러니까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된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공급이 모자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계속 살펴볼 때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된 동인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발생한 그 쇼리지가 기여한 바가 좀 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려면은 사실은 이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줘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하기를 아직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뭐 트랜지터리라는 입장은 버렸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그래서 결국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이렇게 유지가 될지를 아마 판단을 해야 될 테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금리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뱅크 오브 캐나다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사실은 상당히 허키시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먼 상에서보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허키시한 스탠스를 지금 나타낸 상태고 지난주에 주요 데이터 중에서는 그 코어 PC에 대해서도 언급을 그 주간 경제동향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코어 PC 넘버도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그 물가 넘버가
이제 PC 넘버는 일반적인 CPI 넘버에 비해서 이제 연준이 좀 더 좋아하는 물가의 트렌드를 파악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 중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보는 넘버인데 이 PC 넘버 역시 코어 PC 넘버 역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넘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준이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약간 허키시한 스탠스를 확인해주는 넘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역할은 연준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걸 원하는 거고 그리고 인플로이먼트가 뭐 풀 인플로이먼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이제 통화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인플로이먼트 프런트하고 이제 인플레이션 프런트를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 프런트에서는 좀 더 허키시하게 적극적으로 물가를 잡아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른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의 미팅이 있습니다. RBA하고 BOE하고 ECB 미팅이 있고 RBA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중앙은행인데 Reserve Bank of Australia를 줄여서 우리가 RBA라고 부르는 건데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quantitative easing 그 양적 완화 정책 그것들을 아마 다 마무리할 것 같고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3년 상반기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해왔는데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관심사겠죠. 이번 주 미팅에서 기존에 사실은 더비시한 그런 스탠스였는데 조금 더 덜 더비시한 어떤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허키시한 쪽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시장은 거의 100% 찬스 금리 인상이 이번 주에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실제로 예상한 것하고 어떻게 일치해서 나올지 혹은 어긋날지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이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밸런스 시트를 어떻게 지금 언와인드 할 것인가. 이 밸런스 시트를 중앙은행들이 밸런스 시트를 뭐 익스펜드 한다거나 아니면 컨트랙 한다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중앙은행들은 밸런스 시트를 익스펜드 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에셋을 퍼처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 시트를 아시겠지만은 밸런스 시트는 어떤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에셋과 라이빌리티를 쭉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밸런스시트에서 이게 익스펜드 된다는 의미는 그 에셋 쪽이 늘어난다는 거고 보통 중앙은행들이 에셋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채권들을 사서 뭐 몰기지 백 시큐리티나 트레저리 같은 것들을 사면서 이제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 익스펜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퀀티테이브 이징이라는 그 차원의 그 양적 완화 정책 기간 중에는 이 에셋 퍼처스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번드 퍼처스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중앙은행이 자기네들 밸런스시트를 익스펜드 한다는 얘기고 익스펜드 한다는 얘기는 그 방법은 이렇게 채권들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통 하게 되고 채권을 사들인다는 거는 채권의 디맨드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채권의 디맨드를 높인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일드는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 시중의 금리를 컨트롤하는 거고 그만큼 이자를 낮게 유지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린다는 방식이 이제 밸런스시트를 익스펜드 하는 거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 관련돼서는 뭐 잠깐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의미이고 지금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다른 중앙은행도 그렇고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에셋 퍼처스 프로그램 특별히 이제 번드를 바이백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끝낸다라는 의미는 그 지금까지 자기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밸런스를 익스팬드 해왔던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컨트랙 하겠다는 거겠죠. 줄여나간다. 에셋 펄처스 했던 걸 줄여나간다는 의미고 그만큼 그동안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이제 줄여 나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CB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더비시한 입장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들이 인식하는 지금 유럽 경제 상황이 즉각적으로 뭐 에셋 퍼체스 프로그램 줄인다거나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고 물론 그러니까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당연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그래서 현재 그 팬데믹 이후로 있었던 특별한 그 에셋 퍼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말치에 끝나고 그게 이제 팹이죠. 팬데믹 이머전시 퍼체스 프로그램 약자인데 말치에 끝나지만은 기본적인 에셋 퍼체스 프로그램 하에서 3분기까지도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채권 구매를 매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ECB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날 미팅이 있는 목요일 날 미팅이 있는데 바로 전날인 수요일 날 유럽 쪽의 CPI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앙은행이 본인들의 정책 발표를 하기 전에 CPI 넘버를 갖고 정책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뭐 호주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에 다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뭐 지난주에 미팅을 했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역시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책을 펼쳐갈 것인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비슷한 팀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 유크레인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뭐 나토 가입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저머니하고 UK, 유크레인하고는 이제 지난주에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로 일단은 합의를 했고 미국하고도 러시아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으려고 지금 양측이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와중에 이제 군사력은 그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국경지대 쪽으로 지금 계속 더뭐 추가적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현재 대화를 뭐 수주가는 이어갈 것으로 지금 서로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헤드라인을 계속 좀 팔로우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애플은 지난주에 사실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금 어닝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근데 지금 어닝 발표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닌 회사들도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하고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은 그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 좀 더 로버스트한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마켓이 부정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큰 하이텍 컴퍼니들 애플에 이어서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이 지금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도 이런 어닝에 따라서 또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발러틸리티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한 주가 아닌가, 또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론트에서는 차이니즈 뉴이어가 껴서 뭐 저기 하긴 하지만은 뭐 중요한 데이터하고 미팅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들 미팅이 이번 주에 계속되고요. RBA하고 EU ECB하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미팅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각각 있고, 수요일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 CPI 넘버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이제 매달 첫 주 금요일에 지난달에 난팜 페이롤 넘버가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NFP 넘버가 나오는 날이고, 음, 주말에 이제 나오는 데이터니까 이제 다음 주 마켓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미치는 넘버겠죠. 그래서 난팜 페이롤 넘버가 이제 금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 같은 날 캐나다의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뭐 캐나다의 이제 난팜 페이롤 넘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캐나다의 시장 고용 넘버들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각국의 중앙은행 미팅들이 줄줄이 있고, CPI 넘버도 유럽 쪽에서는 있고, 미국에서는 인플로이먼트 관련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계속 높을 수 있는 그런 한 주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